이렇게 보세요. 제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말끔하게 정돈된 글을 봤을 때 느낌이 어떠신가요? 저는 10여 년 전에 업무상의 일로 그 교육학자로부터 코멘트를 받아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때 약 400페이지 가까이 분량의 아주 방대한 연구 내용에 대한 것을 A4 용지 한 장으로 코멘트를 받는데, 그때 자문서를 받고서의 저의 놀라움은 굉장히 컸었어요. 너무나 반듯하게 그 많은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서술을 한 부분에 대해서 글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도 있었고, 그때 굉장히 매료되었었습니다. 오늘 주말로 들어가는 시간이라 책상에 꽂혀있는 그 예전에 제가 처음 수필을 접하면서 공부했던 노트를 발견을 했어요. 요게 아무래도 초창기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봤던 건데, 이렇게 훑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앞에 이런 메모지도 막 붙어져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니까 제가 요 날짜를 보니까요, 2015년 9월 7일 월요일이었네요. 네, 이때 그 황농문 교수의 몰입이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아마 어떤 느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죽음을 망각한 생활은 동물의 상태에 가깝고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옴을 의식한 생활은 신의 상태에 가깝다. 그 아주 단편적인 예로 스티브 잡스의 얘기까지도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당시 제가 대구 수필문예대학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 뒤에도 2015년 9월 10일 그리고 이렇게 9월 10일 날짜부터 이렇게 제가 거기서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듣고 제 나름대로 이제 기억에 남거나 조금 키워드로 남기고 싶은 내용들을 이렇게 노트로 정리를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것은 9월 17일 목요일 그 수필문예대학에서 공부한 걸 이렇게 제가 적어놨네요. 이걸 보니까 아주 제가 마음을 다해서 공부를 한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 네. 물론 이렇다고 해서 그 글이 또 좋아지고 잘 써지고 이런 것 같진 않은데, 너무너무 오랜만에 이 노트를 보니까 아주 제가 열심히 듣고 뭔가 알아가려고 했던 그 마음이 느껴져서 예전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 짠하게 들어서 아주 새로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쯤 넘어오니까 10월로 넘어오네요. 2015년 10월 1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보니까 감동과 감명과 의미에 대한 이야기,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 이런 내용들이 쭉 연결이 되어져 있네요. 네, 생각 나눌 때마다 제가 보니까 그 내용들을 썼던 것 같아요. 즐거움과 작가 정신은 무엇이고 또 기행수필은 무엇이고 이런 내용도 있고요. 제가 오늘은 금요일 저녁이기도 하고요. 편안하게 제 손에 닿는 노트가 보이길래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이쯤 뒤로 넘어오니까 이제 11월이 되네요. 11월로 넘어오게 되고, 요게 노트가 똑같은 게 하나가 있어서 하나 봤더니, 네, 아마 이걸 제가 중복해서 썼나 봐요. 이게 10월 22일자로 문장력을 키우는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 어휘력이나 표현수를 늘리는 게 좋고 항상 메모를 해서 기억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애매한 말은 사전을 뒤져라. 이런 얘기도 써 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여기에 제가 낙엽이 이렇게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뭘까 하고 이렇게 봤더니 제가 2015년 10월 24일 날 전남 화순의 운주사에 가을 기행을 갔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도 뚜렷이 기억이 나요. 수필을 공부하겠다고 생각하고 처음으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그 문학 기행이라는 걸 처음 가서 그 설레었던 마음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고요. 그날 그런데 또 그렇게 흐리고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나의 인생의 첫 문학 기행에 이렇게 비가 내리다니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갔는데, 저는 그때 전남 화순도 처음이었고 운주사도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맑은 날 여행을 가는 일은 많지만 이렇게 흐린 날 아주 그 보슬비가 내리는 상태에서 가는 기행은 또 남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제가 했던 기억이 나고, 아마 그때 그걸 담고 오고 싶어서 제가 아마 이 가을 낙엽을 몇 개 가지고 왔던 거 또 잊을까봐 이렇게 테이프로 딱 붙여놨네요. 네, 그때 생각들이 납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글도 하나 적어보고 또 막 혼자 감성에 치여가지고 네, 그렇게 작성했던 글을 지금도 보면은요, 아, 처음에 배울 때 이런 단계를 거치는구나 라는 것도 느끼게 되고, 아, 내가 생각했던 어떤 풍경에 대한 느낌을 나는 이렇게 했구나 라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배우면서 여러 가지 정돈되는 느낌은 있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딱히 답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하게 됩니다. 네, 누군가가 고정 지어놓은 그런 패턴이라던가 어떤 문단의 형식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어쩌면 답이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글에 대해서는 좀 더 파괴적이고 상상력이 곁들여지면서 신선한 무엇인가가 또 나와야 되진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틀을 두고 거기에 뭔가를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찍어내는 그런 글들이 되어버리고, 그게 감흥을 주는 데 있어서 좀 떨어지게 하거나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라는 생각. 누구나 겪는 일상을 수필로 적어서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도 참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손이 가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한 더 발전적인 어떤 무언가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여러 가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로서는 지금은 마음껏 상상하고 생각하고 어떤 방향의 변화가 올바를까라는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오히려 그걸 또 그런 생각들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편한 것 같고요. 또 어느 정도의 그 생각이 간추려졌을 때 뭐 저만의 글이 되고 또 한 권의 책을 내지 않을까, 또 내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진 건 없으니까요. 그러나 처음 배울 때는 굉장히 그 선생님들의 말이 아주 그 백으로 보면은 그 백을 지향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좀 희석이 되거나 또 좀 또 다른 색깔로 바뀌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좀 섞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완벽하게 알고서는 이렇게 영상을 잘 못 찍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모르기 때문에, 멋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좋아한다라는 감정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제 업이라는 게 있고 제 전공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알면 알수록 뭔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여진다라는 게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야말로 정말 너무 편안하게 이건 취미다, 내가 좋아하는 거다, 짬날 때 하는 거에 대한 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다,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다른 큰 어떤 부담감 없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면에서는 너무 많이 아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걸 보면 또 영상이 너무 우스울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새삼스럽게 제가 지나온 처음 공부를 했던 이 노트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주 새롭습니다. 네, 11월 19일 목요일 날 보니까 그 당시 이동민 학장님이셨어요. 수업을 하신 내용도 이렇게 있습니다. 숙명, 몽테뉴, 소재,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미에 대한 추구, 또 이야기 만들기. 네, 제가 사실은 이동민 선생님으로부터 수업 받았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제가 수필을 쓰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부분은 바로 이야기 만들기였어요. 처음에 들을 때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거 다 이야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러나 조금씩 쓰면서 그 의미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제가 깨닫게 되면서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라는 얘기를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글이든지 이야기는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좀 더 흥미롭게 좀 더 매력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바로 그 작가의 역량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그때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 이야기 만들기가 11월 19일 날짜에 네, 빼곡히 그대로 적혀 있네요. 필체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작가의 역할이라던가 네, 아마 요 시기에 네, 우리 이동민 학장님의 어떤 내용들을 제가 쭉 학습을 한 것 같아요. 11월 26일 날 날짜를 보니까 당시 우리 수필문예대학의 신형호 선생님께서 수필을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쓰는 것은 스포츠다. 노력이 없으면 절대 좋은 글이 안 나온다. 훈련을 통해 기술을 익히면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쓰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12월 10일자도 계속 신영호 선생님께서 이렇게 수업을 하신 것을 제가 메모를 남겼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건대 이때 학습을 하면서 제가 딱 한 번 빠졌습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었어요. 그 딱 한 번은 제 업무상 출장이 겹쳤는데 대구에 없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대구 인근이라던가 대구 출장이었으면 그 저녁 시간에 아마 갔을 텐데 당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네, 그 아주 중요한 제 업무랑 연결된 부분이라 그때 하루 제가 빠졌었죠. 제가 기억을 해요. 그게 제 마음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뭔가 말끔하게 정돈된 문장이 저를 굉장히 기분 좋게 했던 그 10여 년 전의 일을 문득 떠올리면서 이렇게 처음 수필을 배우겠다라고 시작하고 제가 노트에 메모를 남겼던 걸 보면서 이 느낌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글을 쓰면서 아주 그 기억에 또는 그 가슴으로 와닿았던 매력적인 그런 문장을 접했던 그 순간이 언제였었나요? 네. 저는 아주 수필과 상관없는 일에서 그 글에 대한 정돈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움이 컸던 그 기억이 우연찮은 기회에 수필로 연결되고 학습하고 공부하면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는 그런 취미로까지 연결된 걸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형태가 되건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아주 가볍게 네, 아주 무겁지 않게 얘기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